자, 오늘 우리가 다룰 27번째 이야기. 타르를 뒤집어 쓴 사기꾼들과 유령의 귀환입니다. 긴 말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저번 이야기의 끝자락으로 가보죠. 지금 허크는 펠프스 농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마차를 하나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허크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톰 소여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순간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100% 확신했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멀쩡하게 살아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겠죠? 완전 기절초풍할 노릇 아닐까요? 실제로 톰 소요의 반응은 순수한 공포, 딱 그거였습니다. 톰은 눈앞에 허크가 진짜 유령이라고 찰떡같이 믿어버린 거죠. 입을 떡 벌리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애원합니다. 난 너한테 해코지한 적 없잖아. 제발 날 괴롭히지 마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허크, 서둘러 톰을 진정시킵니다. 나 죽은 거 아니야. 애초에 죽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피해 살해당한 것처럼 꾸며야만 했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쫙 설명해주죠.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톰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극도의 공포에서 완전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 다행이다 하는 깊은 안도감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두 사람의 완전히 상반된 사고방식인데요. 허크는 도망친 흑인 노예, 그러니까 짐을 돕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엄청난 도덕적 딜레마와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끔찍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톰은 어떨까요? 네, 톰은 이 심각한 상황을 그저 스릴 넘치는 소설 속 모험이나 재미있는 게임 정도로 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부 사회의 씁쓸한 모순을 콕 집어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톰의 폭탄 선언이 나옵니다. 자기가 짐을 훔치는 걸 돕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허크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고요? 당시 사회적 잣대로 보면 톰 소여처럼 가정교육 잘 받고 존경받는 집안의 아이가 노예를 훔친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였거든요. 허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톰이 공식적으로 이 구출 작전에 합류하면서 이 두 소녀는 펠프스 농장에 숨어들기 위한 아주 기막힌 계획을 하나 꾸밉니다. 어른들의 의심을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따로따로 침투한다는 아주 영리하고 아슬아슬한 작전이었죠.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일단 0분, 허크가 먼저 농장에 도착해서 환대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딱 30분이 지났을 때 톰이 마차를 타고 길 저편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치 길을 가던 완전히 낯선 방문객인 것처럼 극적으로 등장해서 어른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 넘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톰이 누굽니까? 조용히 얌전하게 등장할 리가 없잖아요? 이 녀석 오하이오에서 온 윌리엄 톰슨이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가짜 고향 이야기까지 술술 지어내더니 급기야 셀리 이모 입술에 쪼옥 하고 돌발 뽀뽀를 해버려요. 당연히 분위기 싸해지고 뺨맞기 직전까지 가죠. 그제야 자기가 톰의 이복동생인 시드 소여라고 정체를 짠 하고 밝힙니다. 진짜 이 타고난 관종, 아니 타고난 연기자를 누가 말리겠어요? 하지만 이 유쾌한 소동도 잠시, 그날 밤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동네 사람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걸 눈치챈 두 소년이 몰래 창문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아무리 자신들을 괴롭혔던 악질 사기꾼들이지만 그래도 폭동이 일어날 거란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려고 말이죠. 그런데 아플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소년들이 길가 덤불에 황급히 몸을 숨기는 바로 그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양철 냄비 두드리는 소리랑 날카로운 나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횃불을 성남 마을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요. 진짜 그 광기 어린 분위기가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압도하는 몹시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 한가운데서 허크는 정말 눈을 의심할 만큼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뻔뻔하던 자칭 왕과 공작 사기꾼 듀오가 펄펄 끓는 뜨거운 타르와 깃털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굵은 막대기에 꿰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더 이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괴하고 끔찍한 깃털 괴물 한 덩어리처럼 보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기꾼들이 허크랑 짐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뗏목도 뺐고 온갖 악독한 짓은 다 저질렀잖아요. 그런데도 이 순간 허크가 느낀 첫 감정은 통쾌하다가 아니라 연민이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막 뒤틀리고 육체적인 구역질까지 느끼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해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악당들마저 불쌍하게 여기는 허크의 이런 순수한 공감 능력. 스스로를 문명인이라고 부르면서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과 정말 소름 돋게 대비되지 않나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을 던져줍니다. 사적 제재의 광기, 그리고 그 무자비한 군중 심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허크는 이렇게 읊조리죠. 인간은 서로에게 참으로 잔인할 수 있다. 정말 씁쓸하면서도 너무나 날카로운 통찰력 아닙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혹시 내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허크가 딱 그랬습니다. 저 폭도들이나 사기꾼들이 저 지경이 된 건 허크 책임이 1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허크의 양심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옥죄입니다. 그러면서 허크는 깨닫게 되죠. 아, 양심이란 건 논리나 이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들들 볶는 참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연어기구나 하고 말이죠. 자, 무거운 철학적 고민은 이쯤 해두고 다시 우리의 본래 미션으로 돌아와 볼까요? 상황이 어찌됐든 그 최악의 사기꾼 듀오인 왕과 공작이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완전히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허크와 짐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가장 큰 방해물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뜻이죠. 드디어 구출 작전을 위한 모든 뻥 뚫린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가장 거대한 난관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도대체 짐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넓디 넓은 켈프스 농장 어딘가에 우리의 친구 짐이 쇠사슬에 묶여 외로운 통나무집에 갇혀 있는 건 확실한데 말이죠.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과연 이 어린 두 소년이 그 어른들의 매서운 감시망을 다 뚫어내고 짐이 갇힌 곳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허크의 뛰어난 현실 감각, 그리고 톰의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한 모험심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구출 작전을 펼치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막막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허크라면 도대체 어떻게 짐을 빼내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